여러분들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석유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인제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해요. 이걸 알아야지 미국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현재 이거는 이제 페트롤 달러는 이게 1974 년에,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금본위제를 포기를 했어요. 금본위제를 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제 여기 사우디하고 계약을 했죠. 사우디하고 내가 무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군사 무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사우디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그래 갖고 너희를 하여튼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 그 대신에 모든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달러로만 결제를 해라.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페트롤 달러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우디가 이제 이 이야기는 아주 인제 뭐 나중에 한 시간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굉장히 그런데 인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핵심만. 그런데 요게 페트롤 달러 협약이 끝났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우디가 당시에 오페크 회장국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오페크 회장국이어 가지고 이게 인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장악을 해요, 사우디가. 그래서 사우디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중동의 모든 산유국들이 사우디에 협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선 시장 확보 때문에도 그러고 여기 인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페트롤 달러를 모든 석유 대금 결제로 합의를 봤어요. 전부 다 가입을 한 거예요, 페트롤 달러. 그래 가지고 페트롤 달러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달러가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만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20% 정도가 전 세계 원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재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거래를 할 때 달러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20%가 달러로 결제를 안 해요. 그 위안화라든지 이런 걸로 결제를 해요, 지금 20% 정도가. 그래서 첫 번째는 페트롤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이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란을 때려 가지고 이란이 반격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협을 느끼면은 거기 이렇게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이 군사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이제 군사 보호를 요청하는 "미국 무기 팔아라."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이 이거 이란과의 전쟁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그 당시에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그 이란의 온건파들이죠. 이 온건파들이 이게 이란의 온건파들이
그러니까 유엔의 핵 협정 거기 가입하고 그다음에 유엔의 사찰을 받겠다. 핵에 대해서 사찰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찰을. 사찰을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찰을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온건파를 몰살을 시킨 거야. 온건파를 몰살을 시킨 거예요. 온건파들을 전부 다 빵카에서 다 죽인 거잖아요. 온건파들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지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누구를 지목을 했냐? 미국에서 지목. 가장 심한 사람, 허메이니의 아들을 지목을 한 거야. 미국에서. 이란의 지도자로 허메이니 아들을 추천한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 좀 일으켜줘. 중동을 마구마구 흔들어줘. 그 이야기 아니야. 아니, 온건파들이 중동에서 절대로 전쟁 안 하고 핵 그거 다 없애겠다. 핵무기 그거 다 감찰 받겠다. 그랬는데 다 온건파를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가장 호전적인 허메이니 아들을 추천을 했어. 무슨 말이냐고. 야, 중동 흔들어. 계속 너는 제발 중동 흔들어 줘. 그 이야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중동의 애들 기름 팔아먹고 중동의 애들을, 그래야지 내가 중동에다 무기 팔아먹고 페트롤 달러 그거 유지하고, 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얘하고 이란하고 합작을 해갖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아니 이란에서는 야 나포 흉내만 내줘. 이란에서는 흉내만 하고 여기에 위험지역이다 그래가지고 보험료 우리 올려받을게.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수. 세상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미국의 기름은 말이에요. 미국이 셰일 단가, 미국이 만약에 신규 유정을 뚫어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배럴당 63에서 65달러 수준이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뭐냐면은 운송비, 그러니까 새로운 유정을 뚫고 생산을 시작해갖고 운송비, 운영비, 초기 투자비 이거를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해보면은 65달러 들어간다고. 기름을 1배럴 생산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바다에서라든지 이 땅 속에서 다른 유정들은 한 번 뚫으면은 몇십 년 동안 기름을 퍼올려. 근데 이거는 셰일석유라든지 셰일가스라는 거는 한 번 뚫어놓고 길어야지 2년이야. 그 안에 다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새로운 유정을 또 뚫어야 해.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말도 없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미 있는데 기존의 유정 유지 및 운영을 할 경우에는 원유 운송하는 데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35에서 45달러야. 그런데 아까 이게 한 1-2년 쓰고는 또다시 다른 거 뚫고 그래야 되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이게 배럴당 유지가 돼야 해? 지금 60달러는 최소한이고 적어도
$70 정도는 돼야지 유지가 돼. 새로운 계속 셰일 사업을 유지가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기름이 남아돌고 있어요. 보통 많이 남아드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는 러시아산 원유를 못 팔아먹게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꽁꽁 묶어버렸어. 러시아산 원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안 나와, 못 나와, 지금. 일부 국가들로만 나오고 시장에 못 나온다고. 러시아산 원유가 쏟아져 나오고 지금 여기 중동 원유까지 하면은요,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냐? $60 선으로 떨어질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미국 회사들 다 망하는 거야. 미국 회사들 다 망해, 다.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 지금 미국의 여기 셰일 우유 말고 그 미국의 원래 정유사들, 그 정유사들이 다 망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특히나 미국 이제 서부 해안 쪽에서는 이제 미국 태평양 쪽에 LA라든지 이쪽에서는 특히나 이게 이산화탄소 규제가 심해요. 탄소 규제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바꾸려고 그래. 미국 정책이. 전기차 우선 정책. 야, 전기차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시설들이 언제 만든 거야? 60년대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래됐어, 시설들이. 그런데 이 시설들을 새롭게 뭔가 만들고 좀 더 시설들을 뭐 보완을 하고 뭐 그러면은, 야, 이게 앞으로는 이게 가솔린이라든지 여기 디젤 그거 판매가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전기차로 돼버리니까. 근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갖고 다 망하고 있어, 미국이 완전히 초비상이야. 다 망하고 있어. 없어. 여기 미국의 회사들은 옛날에는 뭐 어떻겠어. 중질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된 거야. 중동산 석유에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시설이 된 거야. 경질유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경질유 시설은 아주 간단해. 경질유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 시설을. 그런데 중질유는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아. 중질유를 하려면은. 그래서 중질유에 맞춰서 시설을 했는데 경질유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시설이 놀잖아. 아니, 거기다 할 수는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잖아.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셰일 석유는 미국에서 수출용이야, 그거는. 미국은 따로 수입을 해. 멕시코산 수입하고 멕시코산, 캐나다산, 그리고 예전에는 베네수엘라 그 수입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산은 지금은 수입을 안 해. 쓸 수가 없어, 베네수엘라산.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산을 왜 수입을 안 하냐면 중질유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베네수엘라산은 황과 바나디움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바나디움이 금속 성분인데 이 바나디움이 황 함량도 높고, 그런데 이 정제 시설의 촉매를 망가뜨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폭등을 시킨대. 그런데 시설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오래됐으니까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베네수엘라 산을 하면은 더 망가지는 거야 지금 시설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산을 여기 정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캐나다산하고 멕시코산을 수입을 많이 했던 거야. 미국의 회사들도 엄청나게 수입을 한다고. 근데 미국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냐면, 야, 캐나다하고 붙었잖아,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을 해주는데, 캐나다산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텍사스산은 아주 좋은 기름이고, 텍사스산은 아주 좋은 기름이야. 텍사스산은. 그런데, 여기 이제 중진류라 해도 이제 중진류 중에서 이제 조금 중동의 기름은 그래도 쓸만해. 근데 캐나다산은 더 나빠. 중동 기름보다. 그리고 아까 베네수엘라산은 더 나쁜 거야, 이게. 그런데 캐나다가 이제 가격 때문에 캐나다산은 기름이 별로 안 좋은 기름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팔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헐값에 후려쳐가지고 헐값에 사왔어. 그런데 그것도 맨날 이렇게 이번 정책이 있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수입을 금지한다 어쩐다 난리를 친 거야 지금. 저기 어쩌겠어. 캐나다 입장에서 캐나다의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도 연결을 해버렸냐면 태평양 쪽으로 연결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직접 태평양 쪽으로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된 거예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기름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미국은 이게 이제 멕시코만 쪽으로 기름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기름들이. 그런데 파나마 운하가 큰 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냐면, 파나마 운하 한계는 아주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6년 상황에 지금 배가 너무 커서 못 지나가. 파나마 운하는 아주 큰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큰 수문인 네오파나맥스조차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거대한 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배를 결국 작은 배에다 나누어 실어야 해. 이 운하 입구에서. 그러면은 큰 배로 한 번 가면은 운임 비용이 적게 들 건데, 여러 작은 배로 딱 가야 하니까 운임 비용이 2배로 들잖아.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환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 환적을 하고 시간이 또 소요돼. 왜 대기를 해야 해. 이렇게 대기를 해. 그러면 대기를 하는데, 이제 대기를 할 때 이거를 한 척당에 이렇게 통행료가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빨리 지나가는 거를 하려면은 통과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매가 붙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통행료가 수백만 달러대. 어쨌든 통행료 이외에 지불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런데 캐나다에다 갑질을 해야 된 게 이게. 그러니까 캐나다가 오죽했으면 한국에 기름을 팔러 왔겠느냐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기름을 팔게 됐어, 이제. 자, 며칠 전에 그게 뉴스가 나왔는데, 야, 내가 이제 너 진짜 한국에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사기꾼한테 잘못해가지고, 야, 그랬는데 그것 좀 확인해봐라. 게 맞대. 트랜스 마운틴 확장 완료.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을 확장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해가지고 라인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기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고, 2026년 최근에 이 사기 사건하고 그거 확인 좀 해봐라 그랬어. 여기 실제로 있었대.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있었더니 미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 관세 폭탄이나 수입 쿼터제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량을 조절하며 캐나다를 길들이려 했고 캐나다는 이를 더 이상 미국에만 목매지 않겠다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실제로 온 거야. 그래갖고 한국하고 계약을 한 거야, 캐나다에서. 야, 우리는 한국은 현금으로죠, 현금으로. 그리고 깍지를 안 해요. 달라는 대로 다 줘, 한국은. 기름값 다 준다고. 그러니 한국이 슈퍼갑이야, 슈퍼갑. 한국한테 기름 팔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안달이,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 슈퍼갑이겠어. 누가 갑이겠냐고. 모든 나라가 한국한테 기름을 팔고 싶어서 안달이란 말이야. 기름 남아 들어간다고 지금. 근데 알지도 못한 새끼들을 헛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 캐나다산은 텍사스산과 캐나다산은 배럴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격차가 실시간으로 존재한대.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이 정유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어. 미국에. 다 망해. 지금 미국에. 정유 회사들이. 왜냐면은 이게 전기차 위주로 가니까 휘발유 만들어도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설비를 안 해.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나 그만 손 떼야겠다. 그래갖고 문 닫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항공유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없어졌어. 지금 항공유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올랐어요. 항공유 가격이. 그런데 미국에는 물론 동부하고 지금 아까 태평양 쪽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태평양 쪽에서 이게 서부 쪽에는 항공유 85%를 한국산이야. 85%.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한국산이야. 항공유가. 왜? 미국 회사들이 없어졌다니까. 점점 다 망했다니까. 없어져서 망해. 요 정유회사들이 지금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어떤 새끼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한 새끼들이 뭐 항공유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올리면은 다른 나라로 뭐 우리나라가 이게 이게 정유를 다른 데서 공급을 못 받으면은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절대로 못 옮겨.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거는 항공유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항공유는 보통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이 마이너스 50도예요. 마이너스 50도 안에서 얼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얼어버린다든지 또는 거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연료 공급 계통에 차질이 생겨서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려고. 회사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항공회사가 망해버려. 비행기 추락해가고 사람이 200명 300명 죽어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항공료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그 불가능한 이야기야. 회사의 전망이 걸린 이야기인데 그걸 바꾼다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고. 한국이 갑이야. 미국은 꼼짝도 못해. 한국한테 절대 못 바꿔. 이번에 기름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국 마음대로 기름 올릴 수 있어. 항공유 더 올려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왜? 꼼짝도 못해. 미국이. 누가 갑이냐고. 왜 한국에서 못 바꾸냐면은 한국은 30년 전부터 미국에 항공유를 수출을 해왔어. 항공유를 3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연료계통에서 조그만 사고도 단 한 번도 없었어. 30년 동안. 그런데 그거를 바꾸고 다른 회사 걸 쓴다고? 그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 회사 운명을 거는데 그거 절대로 못 바꿔. 미국의 군용기 F-35 그거 뜨려면 항공유 필요하잖아. 미국 군용 항공기는 더 엄격해. 그 엄격한 군용 항공기도 상당히 많이
한국 기름이야. 상당히 많은. 앞으로 미국 항공유 생각 못해. 다 문 닫아 지금. 정유회사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슈퍼갑이야. 우리가. 비행기 못 띄워. 전쟁이 일어나도 전투기 못 나른다고. 우리가 항공유 안 되지 뭐.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가스를 팔려면은 지금 뭐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셰일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해. 근데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면 러시아하고 손잡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러시아하고 손잡아야 해. 근데 러시아하고 손잡으면은 러시아 제재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러시아 기름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보통 복잡한 계산이 아니야.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미국이 쉽게 지가 다 넘어간 게야. 미국이 지금.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국의 계획과 정책.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